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출석 요구한 공무원 중 서봉석 도시환경국장이 서울시청에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 선진국 견학차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완구 건설교통국장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신내동 주민들과 함께 구리포천 관련 민원 해결차 세종시 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 2015년 3월 13일 박승진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추진 사항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구정 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가 되도록 하는 의회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모색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장신자 의원, 홍성욱 의원, 조혜선 의원, 이영실 의원, 은승희 의원, 최경보 의원, 조희종 의원, 박승진 의원 이상 8분 의원이십니다. 8분 의원님 중에 오전에 장신자 의원, 홍성욱 의원, 조혜선 의원 3분 의원님이 구정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이영실 의원, 은승희 의원, 최경보 의원, 조희종 의원, 박승진 의원 5분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 질문 중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중랑구 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 규정에 의거 답변 시간을 제해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중랑구의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1회와 보충 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중랑 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장신자 의원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3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시고 추진하시는 일마다 성과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랑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 활동을 하는 동안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문제를 지역 경쟁력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주택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듯 교육 문제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랑구도 지역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신념으로 교육 문제를 구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랑구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교육 문제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각종 지원 정책을 펼쳐왔고 그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456억여 원의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행복중랑 111 장학사업을 통해 학력신장 지수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현재 중랑구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의 시설과 교육 여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우리 구에는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 등 내세울 만한 명문고도 없고 인근의 노원구처럼 변변한 학원단지 하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이웃의 상당수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교육 여건이 좋은 인근의 노원구 등 타구로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입시 만능주의 교육 정책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이 엄연히 존재하고 교육 문제로 중랑구를 떠나는 주민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우리도 교육 문제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열악한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중랑구 교육 경쟁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부터 중랑장학기금 보급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40억 원이라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장학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중랑구의 학업 성취도가 조금씩 상승하고 대학 진학률 역시 매년 상승하면서 2012년 발표한 서울시민 생활만족도 조사 결과 중랑구의 교육 환경 만족도가 2005년 서울시 최하위에서 2011년에는 9위까지 급상승하였습니다. 또 2월 28일자 신문 보도에 의하면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결과 서울대 10명, 고려대 19명, 연세대 17명 등 전국
상위권 10개 대학에 121명이 합격하는 등 중랑구의 명문대 진학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두해 노력으로 얻어진 성과들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노력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는 그동안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민선 6기에 들어서도 나진구 구청장님이 약속한 명문 교육 도시를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교육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입니다. 선행 학습 위주의 사교육보다는 창의와 탐구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길러주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교육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그동안 각급 학교에 지원해온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이 우리 구의 제한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되고 있는 만큼 효율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은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학교별 지원에서 탈피해 교육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사업 선정 시 심의를 더욱 강화하고 학교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최근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로 창의적인 사고력과 반듯한 인성이 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도 성적 중심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실력은 물론 창의적이고 올바른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화성시와 교육청이 협력한 모델로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성과가 큰 화성 창의 지성교육 도시사업과 서울 중구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화 등은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중랑구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이 학교 시설물 개선과 학습 향상 등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창의 인성 아카데미를 개설하거나 각 분야의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학기금 운영과 관련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관내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장학기금 조성운동을 시작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40억여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지금까지 성적 우수자와 명문대 진학자, 저소득층 학생 등 총 1,350명에게 18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학기금이 교육 경쟁력의 향상의 촉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학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는 장학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학금 수혜자 선정의 다양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업 우수자뿐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 재능 우수자, 고졸 취업 준비생을 위한 직업 훈련비 지원 등 장학금 지급 대상의 확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학금 수혜자가 지역사회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환원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대학생, 장학생이 고교생들에게 학습 지도와 조언을 해주는 등
중랑 장학금 수혜자 지식 남름을 통해 지역의 학력 신장의 일익을 담당하는 선순환 구조의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관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특화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동 주민자치 운영회가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먹골서당과 관련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무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먹골서당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4,500만 원으로 학수경로당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방과 후 영어 교실을 확대하여 개강한 이후 저소득층과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우선 선발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 어린이 돌봄 교실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계로 꿈을 펼쳐나갈 어린이들에게 세계 공용어인 영어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교과목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사교육비가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부담인 현실에서 초등 3학년에 시작하는 영어 교육을 준비하는 1, 2학년의 학부모들은 영어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고 3학년 이상의 학부모들은 이미 흥미를 잃어가는 아이에게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소위 특기 시간이라 분류된 영어 시간에 많은 액티비티를 하며 즐겁게 영어를 익혀갑니다. 하지만 1, 2학년이 되면 학습지, 학원 등에서 흔히 말하는 놀이가 아닌 공부로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점점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정작 3학년이 되어 학교 정규 과정에서 배우기 시작할 즈음에 영어는 이미 재미없고 피하고 싶은 과목이 되고 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먹골서당이 운영하는 영어 수업은 특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강 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1, 2학년이 줄을 이루는 초급반의 경우 매번 수강 신청 때마다 조기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먹골서당만의 독특한 커리큘럼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먹골서당에서 운영되고 있는 샤인스 잉글리시는 아이들이 자칫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수학, 과학의 토픽을 연계해 다양한 사고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송 그리고 액티비티를 활용한 수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급반과 중급반을 개설한 이후 학부모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과 요청에 의해 현재는 파닉스반을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대상인 초급반은 18명 정원이 조기 마감되어 많은 대기자가 있으며 강좌 추가 개설에 대한 요청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급반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그 대상이며 초등학교 고학년은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로 방학 기간에는 등록률이 높은 데 반해 학기 중에는 학년 상승과 학원 등의 변수로 등록률에 변동이 있습니다. 또한 2월에 시범 강좌로 개선된 파닉스반은 수강학생 전원이 정규반 개설을 희망하여 3월부터 정규 강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골서당이 단기간에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사랑받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교사의 뛰어난 역량이나 먹골서당의 쾌적한 시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먹골서당 활성화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기동 지역의 영어 교육을 희망하는 원치와 니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습질환 학생이 일정한 양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가정에 배달되는 학습 보조 자료를 활용해 학습지 교사가 주 1회 가정을 방문 약 15분가량 아이를 돌봐주는 것으로 영어의 경우 이용비는 월 35,000원입니다. 반면 무기동 방과후 영어 교실은 주 3회 50분으로 구성된 광자임에도 학습지보다 저렴한 3만 원의 수강료는 먹골서당만의 또 다른 경쟁이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먹골서당을 한층 활성화시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양질의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무기동 주민들의 자치회관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최선책이라 생각합니다. 먹골서당의 영어 수업은 저학년의 경우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진행되며 고학년은 중등과정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법과 영단어 암기법에 대해서도 수업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커리큘럼 구성, 수업 액티비티에 필요한 교구와 제작비가 지원되지 않아 강사 자비로 제작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먹골서당에 대한 지속적인 서포트는 학부모들에게서 사교육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새로운 해결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한편 무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신규 사업으로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 육아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이때에 7세 이하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가칭 공동육아 품앗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 재정은 물론 가정의 살림살이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무기동 주민자치위원회 노력의 결실인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새롭게 탄생하여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먹골서당은 자치회관 특화 사업의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자치회관이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의 곁으로 다가가 많은 사랑을 받을 때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인근 동이나 민간 평생교육관에 운영하는 강좌의 중복을 피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외자인 구민들의 선택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자기개발 능력 향상을 돕는 차원에서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별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와 각 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운영하기 쉬운 프로그램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주민들에게 유용한 강좌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중랑구 교육 활성화 지원 방안과 장학기금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 나진구입니다. 오늘 우리 장신자 의원님께서 우리 중랑구를 교육 명문도시로 만들기 위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 역량 강화와 또 자치 지역별 특화된 자치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고 대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랑구 공교육 활성화 방안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개선 대책 그리고 창의적 인재 육성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42만 중랑구민들이 힘을 합해서 많은 제도를 마련하고 재원을 또 확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교육 경비에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장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10여 년간 4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의원님께서 데이터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10대 대학에 121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동안에는 170명으로 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제 우리 중랑구도 서서히 이제 교육 명문도시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교육 경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2014년도에는 예산 30억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올해는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40억을 편성해서 우리 중랑 교육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교육경비 40억 원은 학력 신장 사업으로 27억 원 그리고 2011년부터 복지 재정의 증가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1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확보된 재원을 앞으로 관건은 효율적으로 꼭 쓸 때 쓰고 낭비가 없도록 하는 데 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선 2015년도에 재개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교육청, 서울시, 우리 구가 역할을 분담해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겠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큰 시설 개선 사업은 주로 교육당국이 하고 우리 중랑구는 2천만 원 이하 소규모의 긴급한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존 학력 신장 사업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학교에 균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평가 방식을 도입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고 또 앞으로 프로그램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중랑교육이 앞으로 더 신경 써야 할 사항은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의적 인재는 왜 길러야 하느냐. 지금은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크레이지 컴피티션 그러니까 미친 경쟁이다 해서 남을 따라가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창의적 인재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데 교육당국과 같이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인성, 지식, 핵심 역량을 겸비한 21세기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 초등학교에 열린 과학교실,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 진로 체험 기회 제공, 과학 중점 학교인 해운여고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 또 성공여고의 미술 중점 학교,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아카데미 등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학생들이 숨겨진 재능과 끼를 발휘하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중랑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중랑구에는 120억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인재 육성과 특히 그 부모의 소득으로 인한 교육을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1350명에게 1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랑장학금도 이제 그 운영 방법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선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융이자가 1%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축적만 하고 있을 것이냐, 기금 운영의 재원 운영의 운영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이 재원을 활용해서 또 장학기금의 수혜 범위를 넓히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운영의 투명화와 관련돼서 현재도 학교장, 동장, 뭐 이런 분들, 또 구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교육 전문가 또는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투명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래 이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기에 지금 조례 개정을 이렇게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수혜 범위를 늘리는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고등학교 위주의 장학 사업을 초, 중,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이 이제 검토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장학 사업을 할 때가 되었다. 예를 들면 대학생 멘토링 사업, 저소득 무료 화상 학습, 저소득 무료 학습 수강, 바우처 제도도 좀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을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개선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혜자 커뮤니티 구성은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돼서 장학금이 선순환되는 이런 우리 중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 우선 명문대 진학생이 후배나 지역사회를 위해 재능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 나눔, 재능 기부 등 멘토링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특히 온 오프라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 사람들을 한번 모아서 의견도 듣고 해서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한 바와 같이 이제 150억을 민선 6기가 끝나는 데까지 축적하겠다. 이것은 어떤 종전과 같이 어떤 분이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원원 운동, 그러니까 한 분이, 국민 한 분이 1년에 한 구자 많은 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회 간 특화 프로그램 발굴, 특히 이 먹골 수당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중랑구에 부구청장을 했습니다만 민선구청장이 되어서 다시 돌아보니까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의 자치 영향이 말할 수 없게 커졌다. 그래서 이제 행정도 또 국민을 위한 복지도 구청 혼자서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치관이 활성화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된 것은 아주 고무적인 것이다. 앞으로 중랑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무기동 먹골소당은 정말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주민 참여 예산을 확보해서 학수 경로당 2층을
이렇게 리모델링 했는데요. 현재 더 좋은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영어 강좌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이게 잘하는 먹골수당 등 이런 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사이는 조금 이제 민선 6기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중화역에 있는 중화문화복지센터를 가니까 거기에 보니까 조그마한 방에서 어린이들이 영어 강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중화 이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좀 지원하는 방안을 해서 사교육을 구성해서 사교육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방지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 편의상 중랑구를 4개 건역으로 운영해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통합 강좌가 가능한 것은 건역별로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정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민선 6기 중랑구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편리한 교통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이 미흡하여 자녀 교육을 위해 젊은 학부모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 발전은 중랑구민 모두의 수건 사업이며, 이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구 집행부는 물론 중랑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청장께서도 향후 4개년 발전 계획에 명문 교육도시 주성을 주요 정책 지표로 설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교육정책 지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구의회와 구청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지난해 7월까지 중랑구 장학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활동하면서 우리 구 장학금의 조정 과정과 집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랑구에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장학금이 조성된 원동력은 중랑구의 모든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기부에 동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이를 바탕으로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우리 중랑구를 명문 교육도시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구청은 장학금을 효율적이고 폭넓은 활용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학금은 저소득 자녀들과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위주로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 구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교육을 위해 타구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 중등학교 저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학기금 모금 방법
다양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합니다. 최근 시중 금리가 너무 낮아 지속적인 재원 확충 없이 120억 여원의 기금만으로는 중랑 장학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우므로 관내 기업의 참여 유도 등 꾸준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중랑 장학사업이 우리구 학력 신장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중랑구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 역할을 해줌으로써 후배를 양성하는 데 적극 앞장선다면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 명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시설 등 인프라가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인프라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랑구 교육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행복중랑 111 장학사업은 중요하고도 자랑스러운 사업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장학사업에 대한 소회와 몇 가지 발전 방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나진구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이 중랑구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중랑구 장학사업이 더욱 발전하여 다양한 분야의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중랑구 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의원님 보충 질문 답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장신자 의원님께서는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자치 프로그램 그리고 장학기금 조성과 대상화 다양한 아마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경비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번에 10억을 우리 중랑구에서 승인을 해줬던 아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과학적인 어떤 그 진단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장학기금은 우리가 문태식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 주민 그리고 기업인들이 많이 한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시혜를 어떻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대학생들을 이용한 1:1 멘토링 아까 구청장께서 검토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좀 도입이 좀 하루빨리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홍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 구의원 홍성욱입니다.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 그리고 평소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본의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구정질문
그렇게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정 질문을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하게 된 이유는 투명하고 확실한 그 방안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각과 직원들과 담당자들과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냥 좀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답 넘어가는 식으로 이런 답변을 지속적으로 듣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문 있다고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중랑 지역의 그 상봉동에 먼저는 묵동에 관광호텔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죠. 상봉동에 관광호텔 승인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아시고 계시는지? 예,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예, 지난 1월 달에 신청 들어온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승인을 결정하는 저희들은 이제 사업 승인하는 거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1월 21일 날 1월 20일 날 그 승인 신청이 들어와 갖고 1월 21일 날 각 부서로 다 협의 요청했죠. 예. 그러면 협의 요청에서 각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검토를 합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결론은 행정부에서 하시는 거 맞죠? 예,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아마 그런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각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아마 종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한다, 행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럼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 기간 동안에 14개 부서에서 왔는데 그 의견을 다뤄오는 것은 주로 건축과에 들어가는 대지 사용 승인과 소유권이 관계가 좀 불분명해도 그 필요한 의견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정화구역에는 서울교육청에서는 비대상 지역이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숙박업 풍속업소에 대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이 아마 의견을 다루고 나머지는 사업 승인의 조건 정도로 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걸로만 결정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그날 2월 14일 날 이제 구두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건축 부분을 좀 더 검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건축과에다 재심의를 보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전혀 큰 대응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응은 안 하기보다도 이제 검토. 예, 전문 각 기관에 있는 그 의견을 이제 존중해 하다 보니까 그런 나오는데. 아니, 주무 부서가 행정국인데 각 기관한테 자꾸 핑계를 이게 넘겨서 하시면 안 되네. 건축과는요, 건축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겁니다. 건축법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지, 그 결론은 우리 행정국에서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저한테 답변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이야. 관광호텔 중랑구에 들어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자족 도시를 위해서 관광호텔은 들어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요사이는 그 중국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너무 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나 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홍성우입니다. 중랑 구민 역시 주민 역시 모든 분이 환영합니다. 저 역시 환영합니다. 관광호텔의 개념이 뭘까요? 저희들이 지금 관광호텔 개념은 호텔 객실이 이제 30개 이상이고 해외 외국인이 와서 거주하는데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 정도로 지금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문화관광부에서 이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죠. 예, 그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요사이 이제 해외 관광객이 저희들이 한 1,200, 300 되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맞추어가지고 예, 작년 맞습니다. 말까지 한시법으로 되었습니다. 예, 예, 한시법으로 되어 있고요. 예, 뭐 목적을 보니까 관광객 유치 확대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법을 확실히 읽어보셨습니까? 네. 상세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되면 예, 대략적으로 보시면 안 되죠.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대략적으로 이거 보십니까? 제가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주민의 주거 환경을 저해하면서 지역 환경을 저해하면서도 승인을 해주라고 된 명시는 없습니다. 예, 그건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문제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도요, 관광호텔 들어온 거 좋아요. 중랑구에 지금 관광호텔 하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 주민 역시도, 특히 동부시장 상인협회도 관광호텔이 들어온다고 해서 박수 쳤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우리 지금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환경국에서는 지역의 여건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언제 나가셨어요? 그 당시에 그 사전에 아마 들어올 적에 현장에는 나가보고. 누가 나갔다 왔습니까? 저도 나갔습니다. 언제쯤입니까? 이렇게 시간 날짜는 뭐 한 달 사이니까 뭐. 예. 한 달쯤 됐습니다. 아니 언제예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리고. 근데 그럼 갔다 오셨으면은. 예.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치가? 위치는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면적도 맞고요. 예, 면적도 보고. 설계도면은 보셨어요? 설계도면은 어제 의원님하고 볼 때 그때 처음 봤습니다. 보고, 예. 그 승인 신청 들어올 때 설계도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들어오는데 그거는 건축가에서 한다고. 볼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중랑구청 나진구 구청장님이 중랑구를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예. 나진구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각 부서의 국과장들, 담당 직원들이 최선을 다 안 해준다면 구청장님 일 못해요. 구청장님도 이 지역에 확인도 하셨어요. 정말 지역에서 주민들이 우리 구청장님 거기 왔다 가신 거, 예, 구청장님 모르게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분이 몇 분 보신 분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구청장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뜻을 저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오늘 그 지역에 대해서 갔다 오셨다니까 지역을 뭐 대충 파악은 하시죠? 예, 예. 예. 이게 아니다 맞다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힘들어요. 뭐 구글 설명.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 숙박시설 되겠어요? 제가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도 예.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의견을 한번 모아가지고 별도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그 염려한 바를 없도록 사전에 단도리 이 답변이 이거란 말이에요.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얘기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영국 검토해야겠다 자꾸 이러면 뭐 무슨 답을 얻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거는 답 좀 얻으려고 섰는데 보니 그렇습니다. 88 아시안 게임 때 그 호텔 여관이 인허가가 나간 후에 나간 일이 없죠. 저희들이 나가는 게 상봉동에 이제 두 곳이 이제 조그만 관광호텔 2개 있고요. 아니 그게 나간 지가 언제 되냐고요. 2004년도 하고 2010. 그러니까 그 아시안 게임을
비롯해서 뭐 이렇게 게임해서 그때 허가 나가고 그 이후에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작년 말쯤 돼 하나 목동에 하나 나가고 지금 3개가 있어요. 아, 그 당시에 그 나간 호텔 모텔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그 남들 속칭 말로 이제 뭐 안 좋은 호텔로 이야기하는 거. 러브 호텔. 예. 영어로 좀 하면. 맞습니다. 지금 그 한국관 뒤에 그리고 상몽터미널 뒷골목 낮엔 주민이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이 거기 들어갔다 나오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보듯 뻔하다. 예, 지금 말하신 것 같이 설계 도면도 확인하시지 않았고 우리 국장님은 말이에요. 예. 지역 주민에 대한 관심은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아마 지역 주민들 위해서 있는 자리인데 제가 좀 그렇죠. 소홀하게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맞죠. 반성드립니다. 그러면 이 관광 숙박 시설 확충의 특별법에 대해서 그 내용에 주민에 대한 그 배려하는 그 내용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있죠. 예, 있는데 제가 본의원이 그 과장님들하고 뭐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는 쏙 빼요. 검토한 적이 없어. 이 자리에서 자꾸 없는 게 이게 한 얘기만 하시단 말이에요. 그 6조 1항에 보면 호텔 시설의 주변의 그 주거 예, 예. 환경이나 네. 보육 환경, 뭐 자연 환경에 대해서 해칠 우려 있는 거는 저기 맞습니다. 예, 저기 이 지역에 대해서 잠깐 이 지역 잘 아시죠? 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설명까지는 아니고 뭐 저 지역 정도 아는 정도 의원님보다 좀 모르니까. 지금 한 8개월 되셨죠? 여기 이제 뭐 예. 중앙에 오신 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게 저 상봉이동하고 중화동 중량 됐어요. 중량교 다리를 건너서 우리 중량구가 시작됩니다. 이 지역은 한 40여 년 전에 동대문구 시절 당시죠. 우리 중랑구에서 제일 먼저 발단될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요. 그 당시에는 그 중랑천 제방위로 한잣집하고 술집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나마 동부시장 주변으로 형성돼서 그 당시에는 최고의 주거지였습니다. 면적이 대개 30평, 40평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우리 중랑구에서 제일 좋은 환경이었는데 제일 먼저 개발이 되다 보니 지금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맞죠? 골목길은 3m, 4m 소로로 소규모 주택이고요. 일반 그 생활의 삶이 바뀌면서 가구마다 차가 생겼어요. 주차 한 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참 낙후됐죠. 지금 현재도 이 지역에는 거주지 주차 라인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는데 그 거주지 주차 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 신청 부지 주변은 부지 그 자체가 30년, 40년 된 무허가 정비 공장이 있던 자리예요. 제가 그 환경과에도 그 몇 번 그 말씀을 드렸다. 지역에서 혼이 났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왜 허가 없어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무허가 없어해서 잘못하는 건 단속을 안 하느냐. 허가 내고 세금 내는 사람은 단속을 당연히 되고 무허가로 해는 사람은 자료조차 없다. 관리 안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단속이라는 건 무허가 없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허가 없거나 진정받은 사람만 당해야 되느냐. 이거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한테도 말을 함부로 못하겠더라. 누가 그러더라 하고 동네에 나가서 얘기했어. 의원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뭐 이건 고가 가설하고, 그러나 이제 다행히도 말이에요. 사실 상봉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중화동 쪽에는 망우로 주변이죠. 주상복합 건물, 동양 엠파트 아파트, 또 미영 리치타운 아파트, 중랑역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봉동 쪽이요. 메가박스, 우도빌딩, 중랑 쇼핑센터, 우리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중랑구청장, 그러니까 전 직원이 협조해서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도 건축법의 완화로 해서 이 지역이 서서히 넘겨주세요. 옛날에 이런 실정이었어요. 지금도 이 집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찍은 거니까. 이게 30평, 40평. 주차할 수 없죠. 이 도로가 아직 그대로 있어요. 요새는 그 지구단위 계획 조정으로 해갖고 건축붐이 일어나서 여기 이제 발전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저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예요. 다음. 이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3m, 4m 도로가 6m까지 됐습니다. 다음. 거주지 주차 라인이 없어도 지역 주민이 주차가 다 되고 있어요. 정말 지역 주민은 우리 중랑구청 행정부 전 직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축복받은 땅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음 한번. 오른쪽이 3종 일반 미관지구입니다. 왼쪽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3종 일반 주거 지역도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일조권에다 도로 사선 제한에다 도저히 방법이 안 돼요. 30평, 40평 되는데 건물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해지다 보니 일조권 없어지죠. 사선 제한 없어지죠. 용적률 높아지죠. 주차 가능해져. 많이 발전이 돼서 우리 상봉동 지역 주민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이게 현장 신청 부지입니다. 대지 166평입니다. 이게 166평이라면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집 3채 허물어 놓은 거예요. 3채. 다음. 이 상황입니다. 주변에는 전체 주거죠. 주택이죠. 아까 국장님이 나가보셨다고 그랬는데 안 나가면 뭘 알고 있어요? 나갔다 왔습니다. 2월 23일 날까지 안 나갔다 오셨습니다. 다 확인됐습니다. 다음 넘겨봐주세요. 이 또 옆에 골목이 이게 대로인데요. 이게 낮의 상황인데 밤이면 이 장소에 이 부분도 제가 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밤에는 땀푸차 각종 그냥 큰 대형 장비들이 그냥 지새고 있어요. 이 부지인데 이 자료도 제가 구하지 못해서 어거지로 심의위원한테 구했습니다. 현장 부지 대지 166평이에요. 위치는 이제 대충 아실 거고. 다음. 그 다음은 누구예요? 이거 보이질 않으니까. 다음 넘겨봐 주세요. 이게 계획도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다음 나왔네요. 관광호텔 하면 우리 여기 모든 분이 다 머릿속에 떠오르죠. 관광호텔 생기면 동네 주민 여러분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지역 주민과 더불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모든 분들 뭐 관광호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건축 연면적이 2334.74제곱미터, 지하 1층에 지상 9층입니다. 다음 넘겨봐요. 1층에는 프론트하고 화장실하고 접수대밖에 없습니다. 다음 넘겨봐요. 2층입니다. 2층에 식당 달랑 25평짜리 하나 있습니다. 다 객실이고요. 다음 넘겨봐요. 3, 4, 5, 6, 7, 8, 9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실의 면적은 4평입니다. 집의 안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여기 뭐 외국 여행도 나가셔갖고 관광호텔도 가보시고. 관광호텔 기능이 뭡니까? 여기 국장님. 외국 관광객들을 우리나라에 여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차를 만든 그런 주거지 같습니다. 그 서비스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된다고 그럽니까? 법상은 어디지만 저기 관광호텔 그 진흥법상에는 욕실가 4, 5실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 같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국장님,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의원님 지금 우리 주민이 혐오시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게 노브호텔 때까 싶어서 그거를 아마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관광호텔 들어가서 커피숍도 하나 없어요. 예, 그래서 저 뭐 의원님 일반 관광객이 일반 주민이나 참여해갖고 가서 지역 주민들 만나서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데가 관광호텔이에요. 뭐 회의 장소도 있어야 되겠고 뭐 세미나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큰 대형은 아니어도 요 정도의 기본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불보듯 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건축가에서 아마 그 건축 관계나 그런 거라 좀 이격거리 자, 시설하고 자, 전반적으로 아마 예. 다시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건축가를 핑계 대십니까? 나 이게 참 죽겠네. 이게 참 아니, 뭐라고. 핑계가 아니고요. 제가 그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사업 승인 기존 시행령 뭐 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국장님 말씀에 경영하려는 자의 사업계획 승인 요청 시 해당 호텔 주변의 주거 환경, 교육 환경, 지역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의 공사 완료 기간 등을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혀 조건 안 했어요. 또 대통령령으로다가 2012년 7월 27일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일괄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관리하게 되어 있느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합니다. 또 건축법 71조 그 1항 6호에 보면요, 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또 요번에 나온 거 있지만 대지 경계선 주위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 돼 있죠? 예. 이게 왜 돼 있습니까? 일반 주거지에는 건물 높이에 얼마를 띄워줘야 되겠다 이랬어요. 이러한 부분에 명시된 것은 관광호텔이라는 명분 아래서 변칙 운영을 조장, 지역 주민의 삶을 해하는 일이 초래될까봐 분명히 명시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건 전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준주거지에서 안 되는 거를 관광진흥법에서 준주거지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지금 대의사 이런 문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되 이러한 부분 지켜줘야 된다. 지금 국장님 말씀의 답변이 지속적으로 관광법 해는데 지역 주민의 안면을 하지 않고 관광법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의 삶을 해치면서 관광법을 갖다 맞추려는 건지 그거 한번 어떤 게 맞는지 대답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요. 저희들도 그거를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부구청장님 전결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하고 질의응답 안 합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상 구청장님 나중에 아셨을 거예요, 이 내용. 이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다행히도 제가 자꾸 국장님이 뭐 이렇겠다 저렇겠다 얘기하시는데 답답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1월 20일 날 이게 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월 21일 날, 자, 속전속결로 각 부서, 21개 부서예요. 공문 나갔습니다. 맞죠? 예. 네, 그래갖고 각 부서에서 뭐 한 일주일 안에 다 답변이 왔습니다. 21개 부서 중에 다행히도 아까 말씀해 주신 보건소에서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풍속업소에 속하며 준주거지역에 풍속업소, 숙박업소가 인가될 경우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주 높음. 답변서 맞죠? 예.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좀 있어요. 2월 지금 아까 자꾸 이제 검토하셨다고 그러는데 2월 23일 날 결제하신 일이 있죠. 예, 결제를 했습니다. 2월 23일 날 건축가에서 답변서 왔죠. 건축가는 그 전날 왔지. 예, 23일 날 3일 왔죠. 23일 날 왔어요. 23일 날 왔고 23일 날 결제하셨어. 예. 그럼 3월 10일 날 심의를 왜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 의원님부터 이제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자 다시 한번 건축가에 심의하자 해가지고 건축가를 의뢰하니까 건축위원회 이제 심의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1차를 해가지고 보류되고요. 2차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중랑구 조례, 중랑구 규칙이죠. 규칙에 숙박업소는 소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했습니다. 지금 뭐 이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의원님이 먼저 말씀해가지고 그런 시행하기 전에 해가지고 그래 절차를 밟고 있어서 저희들은 다행히 생각하는데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전 지역 주민의 입장인데 예. 이렇게 속전속결하는 건 뭔가 잘못이 있다. 어딘가 뭐 쿨이다. 그거는 의원님이 너무 좀 지나치게 생각하시거든요. 저희들은 그보다도 민원이 뭐 편의하다 보니 그런 거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차이였습니다. 제가 1시간 전에 알지 않았으면 승인 나갔어요. 다음에 한번 사진 한번 내게. 이거 보죠. 이게 한국관인가요? 다음 사진. 요거는 터미널 뒤에요. 지역 주민은 이 관광 호텔이 들어와 갖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시법이지만 이러한 모양새로 지역 주민한테 보여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지금 제가 본인이 얘기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참 너무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다. 뭐 우리 국장님이 뭐 여기서 뭐 다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알아들으셨겠지만 관심 없이 행정을 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관심 묻는 것보다도 우리 갔네 관광호텔 하나 들어오구나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관심은 가졌을 그럼 관광호텔이 들어와서 신청이 돼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호텔에는 미명 아래 러브호텔이 들어올까봐 지역 주민은 걱정하는 겁니다. 관광호텔 들어오면 환영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166평 그 작은 대지에 호실이 68객실이에요. 우리 국장님 집에 안방에 가면 4평이에요, 그게. 그게 호텔 기준입니까? 침대 하나 놓으면 없습니다. 닭장이에요, 닭장. 쉽게 하면. 이렇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나간 얘기인데요. 모 국장님이 한 번의 결제의 실수로 중랑 구민에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국장님도 사람을 살면서 한 번 선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공직자는. 진짜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행정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맞습니까? 그거?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지금 국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게 지역 주민을 안 맨다. 지역 주민에 대한 이 과정에서 1월 20일서부터 2월 23일까지 단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건축가를 갖고서는 건축가에서 하는 거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주무 부서가 여긴데 그럼 이러한 부분을 내가 뭘로 배워.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물어보고 세상에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참 뭐라고 참 답답합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뭐 대충 다 아셨으리라고 보고요. 뭐 자료 준비한 것도 없어요. 준비한 것도 없고 또 그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님들 또 우리 건축가 행정 건설환경국장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또 보건소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모든 행정이 주민이 먼저 있고 중랑구청이 있는 것이지 중랑구청 직원이 있고 지역 주민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자꾸 착각하세요. 그런 착각을 하시지 마시고 좀 제발 좀 하나하나 검토해 주셔갖고 지역 주민이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행정을 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이 지역에는 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러한 개발로서 일반 서민이 살고 있는 그러한 주택입니다. 일반 서민주택이 혼재한 그 서민주택식으로 관광호텔이라는 미명 아래서 러브호텔이 들어설 경우에 주민의 주거 환경을 저할 뿐이 아니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나 청소년 교육 환경에 나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늘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 적극 접근하셔서 지역 주민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드려가지고 주민 생활에 영향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가지고 주민의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중랑구 행정부에서도 열심히 하신다는 약속도 있었고 저 역시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욱 의원님과 신지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방청석에 우리 조희선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들이 와 계신데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음은 조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활기찬 중랑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특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며 바쁘신 시간에도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면목본동, 면목이동, 면목오동, 상봉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조혜선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통하여 중랑구 의회 제7대 의원으로 동원하면서 진정으로 무엇이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중랑구를 위하여 보람되고 뜻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구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날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생활 양식의 급격한 변화와 여가 시간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여가 시간의 확대는 각기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의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접근성이 용이하며 저비용에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중랑천 둔치를 활용한 야외 수영장 건설과 관련하여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랑구 지역의 문화와 체육시설의 현황 분포를 살펴보면 동1로, 동2로를 기준으로 동쪽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과 문화시설이 다수가 위치하고 있으나 서쪽 지역에는 지역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인근 중랑천 부지에 공공시설이 조성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문화생활 충족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자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관계기관의 방문과 협조를 통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총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중랑천 둔치에 야외 수영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계획하고 희망하던 야외 수영장 조성 사업은 사라지고 물놀이장 조성 사업으로만 이미 설계 용역을 마치고 금년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4개월 후인 6월에 완공 예정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납득하기 힘든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의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 야외 수영장을 조성할 경우 첫째,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과다로 입장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둘째, 집중호우 시 시설 장비의 이동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발생, 셋째, 수영장 주변의 휴식 장소 및 그늘의 부족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명분으로 물놀이장으로 변경하여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첫째, 이용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논리는 역설적으로
주민에게 더욱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 아닐까요? 바꾸어 말하면 중랑구에는 그만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체육의 기반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더 많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론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강론적인 부분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운영 방법을 강구한다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유지 관리 비용 논리의 문제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장비 및 시설 이동 비용 1회에 약 200만 원, 유지 관리 비용은 1년에 약 1억 3천만 원 등 집행부가 추산한 소요 경비입니다.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름철, 겨울철 방학 시즌과 맞물려 자원봉사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논리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야외 수영장을 운영하는 입장료 수입 등으로 소요 경비를 상기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집행부가 추산한 관리 유지 비용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셋째, 그늘이 없어서 가족 단위 휴식 공간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리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을 찾아 수영장과 해수욕장을 찾는 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즐기고자 하는 여가의 형태가 전혀 다르죠. 그리고 그늘이 필요하다면 파라솔과 몽고 텐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수영장들도 파라솔과 몽고 텐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 재정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랑 구민들께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단지 유지, 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손실만을 우려하여 사업 축소를 고집한다면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수억 원의 지출 예산보다 도서관을 운영함에 따른 반대급부의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년 중랑구민체육센터가 건설되면서 이곳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지만 다양한 운영 방법을 모색하고 대처함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구청에서 야외 수영장을 물놀이장으로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물놀이장 조성이라는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실현하려고 집행부의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야외 수영장에서 물놀이장으로 사업을 축소하여 진행하면서 사실상 여론 수렴조차 하지 않았다는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외 수영장 건설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어린이집 원장 등 극소수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물놀이장으로 축소 변경하여 조성하는 것은 소통을 외면하는 졸속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늘 마차의 양수레바퀴를 비유하면서 소통을 강조해온 나진구 구청장의 그동안의 행보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소수의 관계자들과만 소통하는 것은 사실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의 대변자인 구의회를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선풍기를 틀고 부채질을 해도 가마솥 더위를 달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에는 야외 수영장이 개장돼 무더위를 식히려는 인파들로 가득하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박선화 기자입니다.
단위 시민들이 야외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풀장 안은 물놀이 튜브를 이용해 헤엄치는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30도를 넘는 한증막 날씨, 하늘 위에서 쏟아지는 물벼락은 한여름 무더위를 가시게 합니다. 잠수하고 물놀이해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가까운 데 생겨서 정말 너무 좋아요. 짧은 장마가 지나가고 폭염이 시작된 7월, 노원구 중랑천에는 초등학교 강당 크기의 야외 수영장이 들어섰습니다. 물놀이장에는 워터드롭과 워터터널 등 꼬마 손님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수중놀이 시설도 갖춰졌습니다.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제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청소년 또 어른들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수영장의 이용료는 어른의 경우 4,000원이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3,000원, 2,000원입니다.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주말 모두 개장하며 이용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CNN 뉴스 올 여름에 당연히 저런 모습이 수영장이 중랑천에 생겨서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한 여름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겨우 발목이나 잠길 수준인 30cm 깊이의 수조를 설계하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인근 노원구의 중랑천 워터파크와 동대문구 야외 수영장 현황을 살펴보면 노원구와 동대문구는 성인풀, 물놀이장이 각 한 개씩 조성되어 있고 동대문구는 유아풀까지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물놀이장 조성 면적을 확인해 본 결과 6,000제곱미터로 노원구 대비 약 2배의 면적이고 동대문구의 5,070제곱미터보다 넓은 면적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물놀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인근 노원구나 동대문구와 같이 성인풀장과 물놀이장을 함께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이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영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안전한 수심을 제공하는 수심 조절 수영장으로 조성하여 유아부터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수영장의 활용도를 높여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의 안전은 물론 더불어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수영장을 건설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놀이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을 실시하여 본 의원이 제시하는 물놀이장 성인풀장이 공존하는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야외 수영장 조성 사업으로 변경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의 문턱에 다가와 있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절개지 등 주민의 안전사고를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주민들이 위험 요인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춥고 지루했던 긴 겨울을 뒤로하고 남녘으로부터 훈훈한 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중랑천 둔치 야외 수영장 조성 사업에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입니다. 오늘 조혜선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조혜선이 평소에 조혜선 의원님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중랑천 둔치 야외 수영장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중랑천 둔치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 체육을 하고 건강을 다지는 이런 일을 하는 사업은 제가 15년 전에 최초로 중랑천변 연안에 있는 구청으로서 제가 부구청장 시절에 거기에 둔치 공헌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민선 6기 구청장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히 그 면목동 일대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앞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나 또 문화시설 이런 것을 확충할 계획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면목동 지역의 서쪽 지역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선 6기에 6.4%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말 되면 이제 점령 기간이 끝나는 면목 유수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치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 장안교 옆에 있는 둔치입니다. 근데 이 둔치는 여러 가지 이 시설을 하기에는 제약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물놀이 시설을 하는 데는 제약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중랑천은 여러분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주시에서 발원해서 어정부를 거쳐서 한강으로 내려가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하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댐이라도 있으면 관계없는데 물을 가뒀다 이렇게 저류했다 흘려버리는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조금만 비가 와도 하류에는 큰 홍수가 났습니다. 제가 부구청장 할 때도 뚝에 제 방에 한번 물이 넘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망우 저류조 문제, 또 중화 이 빗물 펌프장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수해 없는 이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루에 침수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특히 이 수영장을 했을 때에는 뒤에 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검토한 경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허리 높이 이상에 잠길 수 있는 수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마철 둔치 범람시에 수영장 수조 안에 뻘이라든지 토사 등 퇴적물이 쌓여서 청소, 소독, 물 교환 등으로 7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중단이 또 한 7일 이상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 용어로서 이것은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나면은 큰 문제입니다. 또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서 물 교환 등 유지 비용도 한 1억 5천만 원이 들고, 특히 지금 노을과 비교를 하는데 노을은 지금 제방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대문은 둔치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 성동 살코지 다리 옆에 설치 있는 것은 안전사고가 나서 원래 지금 성동에서는 이것을 폐쇄할 것을 지금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또 장마철 둔치 범람시 수조 안에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그 물놀이장이 설치하게 되면 해소가 되고, 또 연 4개월 정도의 장기간 운영이 물놀이 시설은 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판단으로서는 오늘 조혜선 의원님께서 이제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수조를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구청장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번 검토한 것이 아니라 2번 이상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 물놀이 시설 또 장소 우리가 비싼 장소에 설치된 모든 시설 검토를 하고 해서 결론은 집행부에서 내린 결론은 지금 물놀이장이 맞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이번에 우리 서울시 의원님들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또 구의원님도 노력하시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 노력하시고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이 예산이 누가 확보했든 간에 이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앞으로 이것을 집행할 때는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이냐, 사후 관리는 어떠냐, 재정의 효율성 집행은 어떠냐, 이런 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결론은 여기에 다시 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수조를 설치하는 형식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구청장의 지금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조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는 구청장이 돌아가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혜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긍정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원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본 의원이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보충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 도심 속 야외 수영장이 여름만 되면 왜 그렇게 미어터지는지 아십니까? 타 지역구의 수영장 입장 인원이 하루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저렴한 수영장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려는 수변시설로는 아이들만 겨우 놀 수 있을 뿐입니다. 주민들이 갈망하고 요구하는 야외 수영장 시설을 더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대민 행복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몇 장의 사진을 봐주십시오. 도심 속 아파트를 배경으로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즐겁게 수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중랑천 둔치에 조성되는 야외 수영장 조성 사업은 반드시 원안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중랑천 야외 수영장입니다. 구청장님, 저 아이의 행복한 미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중랑의 아이들과 주민들에게도 저런 행복을 맛보게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놀이 시설만으로 이런 장면을 볼 수는 없습니다. 동대문구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보면 하루 평균 1600명의 입장객이 들어오고 여름 성수기에는 2500여 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주민들이 수영장 덕분에 매일 1600여 명이 웃을 수 있다면 이처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구청장께서 바라는 행복도시이고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도시인지요? 새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더 큰 행복함을 위해서 제2, 제3의 수영장 건설도 제안해 봅니다. 지금 사진은 동대문구에 있는 2012년 8월 2일 배봉산에 습속 야외 수영장을 개장하였습니다. 푸른 숲을 배경으로 조성된 야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동대문구 주민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수영장을 포기함으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과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작은 행복조차 빼앗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현재 중랑천에서 시행 중인 수변시설 공사에 대하여 적극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하며 보충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좀 답변 필요하십니까? 네, 이거 답변은 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조혜선 의원님 말씀하신 제가 모두의 구청장에 이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치 장소가 지금 둔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숲속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도 어린이들이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적지가 있다면 그건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할 사항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장안교 옆에 있는 그 둔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보면 아까 행복한 미소였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띄우면 좋은데 그 구상하고 있는 물놀이장도 충분히 어린이들이 행복한 미소가 띄어올릴 수 있는 시설이 된다. 이렇게 이게 남양주 왕숙천의 물놀이장 이렇게 해서 이 PT로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면 훨씬 좋을 텐데, 아무튼 이것은 뭐 논쟁을 하기보다는 저는 근본적으로 구청장으로서 민선 6기는 주민이 원하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삼고 하겠다. 그러나 구청장으로서 또 하나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은 주민의 안전, 또 재정 집행의 효율성, 이것도 또 하나의 가치로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서 한번 지금 현재 실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적답을 하기는 어려운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조혜선 의원님께서는 사실 그 지역 주민의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그 지역 주민의 뭐 공청회, 설명회, 아마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이런 사업이 아마 진행됐으면 하는 아마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 활기차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조건이 과연 뭘까요? 우리 주민과 뜻이 우리 구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게 바로 행복한 우리 중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다수 주민들의 뜻인 만큼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